네, 안녕하세요. 토이탐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장난감은 스타워즈 빈티지 컬렉션 고스트입니다. 제조사는 해즈브로이고요. 제품명은 스타워즈 빈티지 컬렉션 해즈랩 고스트 18분의 1 스케일입니다. 발매 연도는 2024년이고요. 발매 정가는 499.99달러입니다. 역대 최고의 해즈랩을 자랑하는 스타워즈 빈티지 컬렉션 고스트입니다. 비싼 가격만큼이나 엄청난 부피 그리고 무게를 자랑하는데요. 카톤의 크기는 높이 876mm, 깊이 343mm, 너비 835mm로 엄청난데다가 무게도 22.52kg으로 혼자서 들기에는 버거울 정도입니다. 본품 박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카톤 박스로 이중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소장 중인 스타워즈 18분의 1 스케일 비클들 중에서 제법 크다고 느꼈던 것들과 크기를 비교해 봤는데요. 해즈럽 레이저 크레스트와 비교해도 3배 이상 큰 것 같고요. 밀레니엄 팔콘과 비교해도 2배 이상은 커 보였습니다. 본품 박스의 이미지는 뒷면은 제품 일러스트, 그리고 앞면은 제품 실제 사진으로 센스 있게 그려주었습니다. 설명서에는 구성품들이 잘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구성품들은 딱 컴팩트하고 깔끔하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개별 박스들 하나하나가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 그럼 조립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본체를 꺼내 줍니다. 고스트가 잘 자립할 수 있게 커버를 랜딩 기어로 교체해 줍니다. 날개를 조립해 줍니다. 저는 전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분리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결합하진 않았습니다. 완전히 결합해 놔도 분리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콕핏, 터렛, 버니어, 내부 기물들을 배치해주면 완성입니다. 그리고 팬텀2도 결합시켜줍니다. 조립 난이도는 매우 간단하고 쉽습니다. 이번 스타워즈 빈티지 컬렉션 해즈랩 고스트는 드라마 스타워즈 아소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리지널 팬텀이 아닌 팬텀2가 들어있으며 세부적인 디테일들도 드라마 아소카에 등장했던 모습입니다. 네, 제품의 상세한 모습들 보여드리고요. 해즈랩 고스트에는 반란군 고스트 크루원들이 동봉되어 있는데요. 특이한 부분은 함선은 드라마 아소카 버전인데 동봉된 피규어들은 스타워즈 반란군 버전입니다. 기본 구성으로 스펙터2 헤라 신둘라, 티어1 특전으로 스펙터6 에즈라 브리저, 티어2 특전으로 스펙터1 케이넌 제러스, 티어3 특전으로 스펙터4 가라젬 오렐리우스, 이렇게 4명의 고스트 크루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고스트 크루원들을 수집하려면 별도의 제품을 구매하셔야 하는데요. 바로 스타워즈 빈티지 컬렉션 반란군 버전 사빈 렌과 차퍼 2팩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해즈랩 고스트가 발매돼서인지 해즈브로 펄스 05은 현재 품절 상태입니다. 상술도 이런 상술이 없네요. 이 피규어들을 활용하여 해즈랩 고스트를 디오라마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종실에는 쿨원들을 배치한 모습을 재현할 수 있고요. 의자가 5개이기 때문에 5명 모두 탑승할 수 있습니다. 옆에는 사다리가 있어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모습도 재현할 수 있어요. 벽 쪽의 디테일도 정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문을 통과하면 승무원실이 보이는데요. 각 피규어들을 자리에 넣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디테일들이 정말 세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각 캐릭터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문을 하나 더 통과하면 라운지와 주방이 나오는데요. 큰 공간인 것에 비해서 기믹들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라운지에는 대자리 게임판과 의자가 있고요. 주방에는 책상이 보입니다. 고정하는 부분들이 없어서 그냥 널브러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스트 가장 위쪽에는 터렛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피규어를 탑승시켜 줄 수 있습니다. 고스트에는 팬텀2가 수납되는데요. 고스트의 크기만큼이나 팬텀2의 크기도 큰 편입니다. 차퍼의 머리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건 분리가 가능합니다. 아래에는 랜딩 기어가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이건 접을 수가 있어요. 콕핏은 개폐가 가능하며 에즈라 브리저 등 피규어들이 탑승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스타워즈 빈티지 컬렉션 헤즈랩 고스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크기와 부피 그리고 디테일까지 정말 역대급으로 발매하여 소장 가치를 높여주었는데요. 그러한 점들을 반영해서인지 현재 이베이 등에서의 중고 가격은 정가의 1.5배인 약 $750 이상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미국 내 물량들이 덜 풀렸기 때문에 추후 조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정가보다 저렴하게 구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리뷰하면서 아쉬운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했는데요. 첫 번째는 하단부의 디테일입니다. 잘 보이는 위쪽에는 웨더링과 도색 등이 정말 꼼꼼하게 되어 있지만 아래쪽에는 그냥 플라스틱 사출로만 표현이 되어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부 파츠는 플라스틱 사출 흔적이 그대로 존재했다는 것인데요. 헤즈랩 고스트의 특히 팬텀2를 수납하는 부분에서 두드러졌는데 커다란 통짜 플라스틱 부품에 플라스틱 사출 흔적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랜딩 기어 등 다소 디테일이 떨어지는 곳이 있었는데요. 랜딩 기어가 수납식이 아닌 교체식이라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무리 랜딩 기어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했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이었어요. 네 번째는 발광 및 음성 등 전자 기믹의 부재인데요. 이렇게 커다란 제품에 발광, 음성, 작동 기믹이 없다는 것에 정말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그나마 비슷한 밀레니엄 팔콘의 경우 발광과 음성 기믹이 다채롭게 포함되어 있어 노는 맛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즈랩 프로젝트 특성상 재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리셀러들이 쟁여둔 수량이 모두 판매된다면 자바 함선이나 레이저 크레스트처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는 다행히도 헤즈브로 코리아를 통해서 현지보다 저렴하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척 마음에 듭니다. 자, 오늘도 리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더욱더 재미있는 장난감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